이 국장님, 네. 이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민주당의 탈당을 선언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죠. 아, 지금 민주당, 김영주 의원. 민주당 국회 부의장. 영등포 갑인데 네. 하위 20% 네.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고 자기가 의정 활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20%에 틀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과거 노동부 장관을 지냈죠. 네네. 네. 초대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아주 크게 반발하고 탈당을 선언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네요. 네. 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출근길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이 하위 20%라면 박영진 의원 같은 사람이 하위 10%면 이재명은 몇 %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김영주 부의장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1%에 들 것 같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에 김영주 부의장과의 일화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안민숙 의원이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져냈을 때 당시에 김영주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대요. 진행을. 근데 안민석 의원을 제재하더라. 그때 당시에 김영주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안민석 의원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안민석 의원한테 했더니 품격 있게 제지를 했다. 예, 품격 있게 제지를 했다. 그 뭐 민주당에서 그때부터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 김영주 부의장 욕하느라고 그런 개딸들이 또 그냥 문자 폭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겠죠.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그랬다고만. 그렇죠. 그러자 일단 기사가 하루 이틀 후부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영주 의원한테 콜을 하고 있다.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김영주 부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여러 군데랑 하면 이낙연계하고 그다음에 뭐 또 저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 또 개혁신당하고 그러겠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런 분들 모셔가면은 크게 도움이 되고. 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영등포 가봐니까 영등포는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지금 예, 주사표를 던졌고 예, 예. 거의 지금 한강벨트가 형성이 됐는데 그가 지금 빠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네. 이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공천자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통화일보 출신 하종대 전 부국장이 거기 열심히 뛰고 출마를 있죠.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못한 거 보면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이 전 부의장이 딱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한강벨트에 구멍을 탁 메우면서 벨트가 형성이 딱 되는 벨트의 거예요. 거의 서쪽이잖아요. 서쪽 예. 시작되는 시작되는 곳입니다. 곳이죠. 영등포 갑이. 자, 제가 또 이렇게 들었어요. 민주당 내에 어떤 관계자가 하는 말이 김영주가 나간 건 진짜 굉장히 충격이다. 민주당에서 왜 그러냐면 누가 거기서 되든지 간에 김영주는 조직 가동률은 최고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조직을 딱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지금 사선을 하잖아요. 예. 굉장히 튼튼하게, 한번 모이자! 그러면 탁탁탁탁 모이고, 이 끈끈하게 정말 이렇게 연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념이랑 또 정당이랑 상관없이 아마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그 조직이 거의 대부분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 민주당에서 거기 가더라도 굉장히 고전할 거다. 조직이 그대로 인수가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주 의원이 원래는 농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없어진 신타근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워드 출신이었죠. 나중에 이제 농구 선수 끝나고 은퇴하고는 은행원이 된 거죠. 옛날에는 은행원 다 시켰잖아요. 은행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노조운동으로 뛰어들어가고 금융노는 부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계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노동부 장관까지 한 그런 실력이에요. 네. 학교는 무학여고 나오고 방통대 국문과를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운동 선수들이 그럼요. 대부분 그랬었죠. 당연히 집안 가게를 또 책임져야 돼서 바로 그냥 은행권 이 농구 선수가 됐죠.
그런데 이 김명주 의원이 또 권성동 의원하고도 가까운 모양이에요. 아마 환노위원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또 원내대표 시절에 부의장이긴 하지만 사실 부의장 당시에 부의장이 사회를 꽤 많이 봤대요. 네, 많이 봤죠. 필리버스터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항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다라고 그때 또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찌라시에는 이 김영주 의원이 탈당 선언하기 전에 권성동 의원하고 만났다. 그런 뭐 찌라시가 아니 기사가 그날 당일날 났어요. 예. 그 탈당한다라는 기사 맨 마지막에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은 탈당 선언을 하고 권성동 의원회관 사무실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났는데 양쪽에서 다 부인해 버렸죠, 바로. 그러겠지요. 설사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네. 의원이 민주당이 탈당해갖고 입당을 해서 지금 대전에 단수공천을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 한다면은 천군만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마포 간만 딱 하나 채우면은 관광벨트는 딱 마용성 됐죠. 예. 영등포 갑을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동작으로 내려오고 저 광진까지 내려갈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영주 의원이 합류만 해준다면은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데 김영주 의원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오래 걸리고 자신 시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죠. 이제 한 51분이 안 남았는데요.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결정을 3월 하지 되기 않을까. 전에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 수 있는 것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든가 뭐 이준석 밑으로야 가겠습니까? 개혁신당이니까. 예. 적극적인 건 어쨌든 개혁신당이 제일 먼저 전화를 했다고 저희가 취재에 들었습니다. 전화를 제일 먼저 한 건 발빠르게 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낙연 신당 측도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의견을 나눴다. 상당히 호의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취재 결과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겉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기자들 계속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어쨌든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뭐 김영주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천수 이분이 이제는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방송에 연애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지금은 유튜버예요. 자기 그 이천수 TV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EPL이나 유럽 리그가 우리나라 선수가 할 때마다 유튜브 방송을 찍어내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천수 예능 감각도 있고 되게 지금은 셀럽이잖아요. 예. 말만 하면은 상당히 많은 댓글도 달리고 유튜버도 지금 뭐 몇십만입니다. 구독자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활동이 활발한데, 아이고, 오늘 이천수 전 감독 얘기가 하루 종일 종편부터 완전히 오늘 화제예요, 화제의 인물입니다. 2020년 네네.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 후보를 적극적으로 뭐 지원했죠. 송영길뿐만 아니라 인천에 나온 박찬대, 예. 지금 최고위원하고 있죠. 허정식 의원, 동미치올갑 이런 사람들을 적극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네. 전 장관을 지금 지지해서 50일간 같이 선거운동을 뛰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영석 전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윤형선. 예. 윤형선. 예. 죄송합니다. 의사 윤형선 후보가 오늘 지지선언을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이 된 거 예, 아닙니까? 원팀 됐다라고 지지선언을 하러 갔는데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후원회장이잖아요. 지금 예, 원희룡 후원회장 선언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빨간 목도리 두르고 이제 뛰어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이천수 전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적에 인천 계산동으로 이사를 왔다. 초등학교 시절. 예,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사실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인천 계산동, 인천이 사실상 고향이네요. 고향이다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댓글에 달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정치색이 없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고향이 바뀌어야 된다. 고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보니까 그 어릴 적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그대로 있더라. 그 이웃이었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지금 아주 고통받고 있다. 재건축 대상인데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지지하는 거지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어쨌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아닙니까? 같이 선거운동 하러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은 그럼요. 과거 정몽준 대선 후보 시절에 네. 또 호랑나비 김은국 예. 또 그렇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뭐 그런 사람 축구 아닙니까? 얘기만 하고. 예. 뭐 그 남자들 지금 여자들도 많지만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늘 하는 거니까. 예. 그 이천수 선수가 만약에 후원회장으로 만약이 아니죠. 후원회장으로 오늘부터 뛰니까 벌써 화제가 엄청 되니까요. 엄청 화제가 됐죠. 그리고 지금 명령대전이 이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에 첫 그 리서치가 조사했을 때는 한 16%까지 차이가 났는데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네네. 상황이란 10% 말이에요. 안팎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10% 안팎까지로 이렇게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거기다 뭐 이천수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후원회장이 같이 됐고. 뛰고 하게 되면은 뭐 10% 안팎 5%만 가져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주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내가 지지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23일 내일 가는 내일 거죠. 가는군요. 그 전에 그 지금 예, 예. 윤영선 맞습니다. 전 후보 제가 그래서 21대 헷갈렸어요. 총선 그 때.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윤영선 예. 후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예. 오늘 원팀을 선언한 예. 겁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죠. 사실상 후보는 이제 터닫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털을 잘 닦아야 거든. 이사도 털을. 했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어느 트러블이 쪽에서 있고. 틀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이게 선거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터닫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조혜진 의원이 김해를 옮겼는데 예. 거기서 계속 뭐 반대고 그래갖고 기자회견을 못 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두 번이나 지금 불발이 되는 그렇게 예. 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개항을 해서 터닫기가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도움닫기가 잘해야 점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 잘 이제 인수인계가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거 없이 좌구우면 할 필요도 없이 이제 뭐 일사불란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명령대전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